지금으로부터 제7차 정책조정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밝혀진 것은 사드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무기가 과연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가 있고 또 가장 피해가 극심할 지역을 우선 타켓으로 삼는다는 군사의 일반적 원칙을 볼 때 수도권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무기가 실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무기는 왜 도입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 비밀에 속한다고 하여 비밀에 붙일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이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할 문제다라고 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략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주변 국가의 갈등,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드로 인해 생기는 국론분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드 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책위에서 다룰 내용은 대략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점검해서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의 문제점과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는 외교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지금 결국 이 사드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고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도 실패한 사안입니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생긴 문제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는데 아셈 회의장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그 결정의 당사자가 직접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아셈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번 아셈 회의는 빈손 외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좀 이상입니다. 네, 다음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말씀에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책사업 여파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같이 정치하는 야당 정치기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7월 10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왜 통합 이전으로 결정되었는지, 대구시에서는 단순히 공군기지 문제만 추진했었는데 어떤 조율 여사를 걸쳤는지 국방부에 물어봐도, 대구시에 물어봐도, 국토교통부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는 군공항의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함께 쓰고 있는 민간 공항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로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다 이렇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적에 분명히 영남권의 신공항이 추진되면은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은 폐지되는 걸 전제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단순히 김해공항의 확장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이라고 정부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김해공항 확장, 대구공항 이전 확장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천하고 속초간을 연결한 동서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정부는 그동안 계속 강조해 나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서고속철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대선과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과정해 오다가 6월 17일 날 발표된 정부의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민자로 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3차 국토 철도망 구축 5개년 계획 속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월 17일 날 정부가 발표한 민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7월 7일 날 무역투자 진행회에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춘천 속초 고속도로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막대한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또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동서고속철도의 재정 사업의 전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밀실에서 몰래한 결정이 아닌 국민 앞에 당당한 합당한 의사결정을 갖춰서 중요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네, 다음은 김한정 의원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 북핵 등 난제를 맞으면서 우리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모습은 우왕좌왕, 오락가락, 무대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의 핵심은 중국의 반발입니다. 한중 관계입니다. 북핵을 포기시키고 북의 도발 의지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적 대응 조치만큼이나 중국의 역할이 큰 것은 상식입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졸속 결정, 또 중국과의 협의 무시가 한중 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은 남중국해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이 그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무력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남중국해는 우리 무역선의 40%, 에너지 수송의 90%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핵심 항로입니다. 여기서 자유항행과 안전항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내세우면서 항행 제한에 나서게 될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미국 태평양 함대의 호위를 요청할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달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정부는 국익 외교를 내세우지만 안보를 위해 도입한다는 사드는 새로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드의 성주지역 배치는 수도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드 운용권과 작전 수행은 미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 수뇌부는 군사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판결에 유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눈치보기 외교, 오락가락 외교, 허둥지둥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변 열강의 손에 떨어지지 않으면 미중 열강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또랑에 든 소처럼 양쪽 풀을 다 뜯어먹는 그런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추구해야 우리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국익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중 균형 외교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도 있고 부럽도 있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북의 추가 고립을 이뤄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의 수준이라고 자아자찬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를 일개 항공포대의 배치 문제인데 주변국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남중국해 자유항행권 보장도 불투명하고 무역보복 가능성조차도 점쳐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전전긍긍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앞으로 성공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능과 무책임으로 오늘의 심각한 외교 위기, 국익 손상을 초래한 외교 안보 라인은 대폭 수술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강병원 의원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복스바겐의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죠. 환경부는 그 거짓 시험 성적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것에 대한 행정 처분을 7월 28일 이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차량 인증 시 시험 성적서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올해 초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과 결함 개선 계획이 극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사장이 형사 고발을 당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8조 원 가량을 배상하겠다고 밝혀 대응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봉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가징금은 차량 판매 가격의 3%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상한액을 정해놔서 차종당 10억으로 해놨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이고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당 이석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차종당 100억 원으로 상향시켰는데요. 이것의 적용이 7월 28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런 아우디 폭스바겐의 무성의를 고려할 때 행정 처분을 7월 28일 법 개정 이후에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배출가스 가징금이 2009년부터 차량 한 대당 37,500불,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도 올해 1월부터 배출가스 가징금을 미국과 같이 대당 3만 유로, 4천만 원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속이는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함과 동시에 7월 28일 이 법 시행 이후에 적용해서 폭스바겐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안주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사드 문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도입 결정과 부지 발표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난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도입 결정부터 발표까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고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무시했습니다. 국민은 궁금합니다.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비하는데 사드의 효용성이 검증됐는지,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미군 부대 보호용이 아닌지, 외국 당국은 끝까지 반대했다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했는지,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데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대북 제재 공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 그리고 성주 국민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인지 등 실전 배치와 운영 과정에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지, 국민은 정부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게 긴급 현안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과 걱정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